네, 오늘의 주치 지진우 치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 급성 기관지염을 밀어내고 2019, 2020년 외래 환자 수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환자가 많이 치과를 찾는다는 뜻인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한국인의, 즉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현대인의 식습관은 당류가 늘어나고 섬유질의 섭취가 저하되었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치아 우식을 증가시키고 또한 섬유질 섭취 저하는 구강 내 자정작용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치주염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원인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수명 증가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대략 지금 80세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치아나 혹은 치아를 지지하는 치주 조직은 8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통계를 보면은 40대는 평균 치아 상실 숫자가 2개이고 50대는 4개인데 반해 65세 이상으로 증가되면 평균 치아 상실 숫자는 12개로 거의 절반 가까이 치아가 상실합니다. 이 말은 즉 치주염 역시 다른 현대인의 질병처럼 즉 당뇨나 암처럼 이전에는 없던 질병이었지만 수명이 증가되고 나이가 증가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원장님 저희가 치과 간 기억 너무 무서웠어요. 왠지 이런 소리도 무섭고 어릴 때는 뭐 충치 때문에 많이 갔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사실 뭐 양치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뭐 말씀하신 대로 치주염이라든지 뭐 임플란트 또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숙제처럼 치과 가는 걸 미루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러다가 상태가 더 악화되는 환자들을 저도 주변에서 접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치과는 뭐 여러분들도 모두 느끼시겠지만은 일단은 가기 전부터 무섭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아쉬운 말이지만은 간 다음에는 통장을 보면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치료를 미루고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 특히 일반적인 환자들보다 좀 더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주로 오는 병원이다 보니까 10년 만에 치과를 온다. 혹은 가장 최근에 예를 들자면은 코로나 때문에 치과를 올 수 있었다. 오랜만에 이제 쉬었기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죠. 시간이 나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도 절대 그렇게 늦게 오시면 안 됩니다. 치과 치료는 일찍 올수록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몇 년 전부터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씩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진짜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데 근데 또 올해부터 득이되는 치과 치료 혜택이 있다고요. 뭐 개수가 더 많아진다거나 그런 건가요? 올해부터는 아직 아닌데요. 지금 건강보험의 추세를 보면은 임플란트는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되었을 때는 70세 이상부터만 적용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65세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 처음에는 자기 부담금이 50%였지만은 지금은 30% 정도만 부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개수를 4개까지 증가시킨다는 대선 후보 공약까지 나오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충치, 치주염 등으로 이가 상해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대부분 임플란트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의 여건상 시간도 오래 걸리고 큰맘 먹지 않고선 쉽지 않은 게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오래 걸린다는 편견은 이제 버려도 됩니다. 치아 발치에서 보철까지 하루면 기다리는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개월씩 치과를 오가느라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임플란트.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또 누구나 가능한지 그 방법과 노하우를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임플란트 하면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대공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빠른 기간에 임플란트가 가능합니까? 네, 뭐 예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임플란트가 나온 지도 벌써 이제 한 4, 5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국내에 도입된 지도 한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첨단 정자 장비가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다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네. 왼쪽 사진이 오늘 치료 당일 내원하였을 때고요. 이제 오른쪽 사진이 당일 오후에 모든 치료가 마무리되고 끝난 사진입니다. 하루 만에. 예, 보시다시피 하루 만에 지금 치아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 위 앞니 치아를 수술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 수술 자국이 약간 불그스름하게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대가 많이 변했죠. 이렇게까지 지금 오고 의학 기술은 좀 발전하였습니다. 그러게 지금 이 말입니다. 방송을 보시면 환자분들이 나 임플란트는 오래 걸리니까 치과 가기 힘들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루 만에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원장님 또 임플란트 받기 전에 과정들이 있잖아요. 뭐 환자에 따라서 물론 경우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임플란트 과정은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검사를 했어야 됐고 네. 그 검사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는 많은 전자 장비들이 발달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단순한 장비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근래에는 AI의 도움을 받는 장비들까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진행이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제 검진 및 상담을 합니다. 검진 시간은 예전과 다르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요. 검진 결과가 나오는 것도 수분에서 수시간 정도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단한 시술일 경우에는 즉 한두 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는다면은 보통 첫 내원을 하셨을 때 검진 및 상담 그리고 수술까지 이루어지고 대략 1시간 뒤에 아까 보신 것처럼 보철물까지 장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합 한두 시간 정도면 모든 걸 다 마무리할 수 있죠. 이게 좀 한두 개 임플란트를 심는 게 아니라 뭐 10개, 20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에는 따로 날짜를 잡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내원을 했을 때 수술을 하게 되고 대략 한 3시간에서 6시간 뒤에 보철물을 장착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원장님,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뭐 임플란트 일단 하려면 일단 치아 상태가 괜찮은지도 검사를 해야 되죠. 잇몸이 튼튼한지도 확인해 봐야 되죠. 이 뿌리가 또 괜찮은지 이런 것도 검사 다 하려면 사실 적어도 뭐 한 달, 몇 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끝난다? 검진이 뭐 몇십 분에서 몇 시간 만에 끝난다? 이러면 이게 사실 그 몇 달이나 걸리는 거를 아예 그 과정을 생략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매우 단축되었고 일부는 다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하면서 예전에 있던 수술 기법이 아니라 좀 더 빨리 진행되는 수술 기법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다른 예이긴 한데요. 처음에 인간 DNA가 분석되었을 때는 대략 2000년대 중반인데 이때는 2000년의 역사가 처음으로 수백 일의 시간이 투자되어서 DNA가 분석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DNA 분석에 단 몇 분이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예전에는 뭐 잇몸뼈를 검사하고 그다음에 구강을 검사하는데 많은 자료가 있어야 됐고 그걸 분석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라 이런 것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정말 바로바로 이제 결과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단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기존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바로 하는 임플란트는 이제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그 시간적 차이 말고도 일반적인 임플란트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오히려 내구성 측면에서는 예전에 그 일반적인 임플란트가 더 오래 가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진행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로 된 임플란트의 차이점은 한 가지 정도 차이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적용을 될 수 있는 환자라든가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성, 즉 전문적으로 예우라고 하죠. 네. 예우라든가 이런 것은 혹은 아니면은 내가 전신질환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역시 일반적인 임플란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잠깐 비교하는 걸 설명해 드리면요. 앞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과정을 보실 텐데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치아를 발치하고 대략 3, 4개월 정도 시간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우리 흔히라고 이제 임플란트 뿌리라고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사와 같은 거를 뼛속에 이제 넣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1차 수술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수술을 한 뒤 저 뼛속에 넣은 나사와 뼈가 결합되는 기간을 기다립니다.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 잇몸을 만들어주는 작은 이제 나사 같은 걸 하나 더 넣게 되는데요. 이 수술을 2차 수술이라 합니다. 이 수술을 한 뒤에 다시 한 2주에서 4주 정도 기다려서 잇몸 형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 보청물을 장착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대략 한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바로 되는 임플란트를 이거를 이제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압축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그 과정을 소화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뭐 체조에도 뭐 양악성 기술이 있듯이 혹시 뭐 지진우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뭐 따로 있는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기술적으로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수술하는 것과 다르게 조금 더 처음부터 치아를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단단하게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수술 기법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치과 와보셔서 알겠지만은 치과 가면은 우리가 본 뜨고 뭐 금리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본 뜨고 일주일 뒤에 치과를 다시 오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면 금리를 끼워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수술하고 대략 30분에서 1시간 뒤에 치아를 장착해 드립니다. 그 말은 일주일 동안 만들어둔 제작 기간을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미용의 목적보다는 음식 같은 걸 잘 씹어서 잘 섭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데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금니가 없이 오래 지내다 보면은 위아래 턱이 잘 안 맞아서 임플란트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쉽게 하루 만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나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셨거나 혹은 뭐 치아가 오랫동안 상실되시는 분들은 치아를 넣기 앞서가지고 위아래 턱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맞춰야 되는 일들을 합니다. 네. 이런 일들은 단기간에 끝나진 않고요. 대단히 좀 시간을 많이 소모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전에 치과 와보셨을 텐데 본 뜨거나 이런 작업을 네. 한 번이 아니라 뭐 4번씩 5번씩 며칠에 걸쳐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예전 방법이고요. 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본을 뜨지 않고 이제 3D 스캐너라던가 아니면은 3D CAD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훨씬 더 이 기간을 단축시킨 상황입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사진에 있으신 분은 60대 남성이고 위아래 모두 오랜 기간 틀니를 사용하셨는데요. 왼쪽 사진이 처음 내원을 하셨을 때고요. 그리고 이분은 따로 수술을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이 이제 수술하고 그 다음 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모를 비교해 보면은 치료 전이랑 치료 후랑 이제 얼굴 웃으시는 거라던가 네. 아니면은 얼굴의 형태가 많이 변하신 걸 볼 수 있을 텐데 훨씬 네. 젊어 보이네요. 예. 밝아지셨고. 틀니를 쓰지 않고 이제 치아가 들어가다 보면은 이쪽 팔자주름이나 안면 근육이 훨씬 더 살아나시기 때문에 와. 흔히 말하는 합축이 증상이 많이 개선되어서 훨씬 더 이제 젊어지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물론입니다. 저희 사례 환자분들 중에는 뭐 다양한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은 곧 딸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서 아니면 손주 이제 돌이 얼마 안 남아서 이런 사례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면 누구든지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비용 부담만 좀 없다면은. 네. 근데 이런 하루 만에 하는 원데이 임플란트 이런 획기적인 기술이 언제부터 가능하게 된 건가요? 개념적으로는 한 1980년대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1980년대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임플란트가 아직 도입되지도 않기도 했는데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임플란트가 먼저 도입되다 보니까 임플란트가 도입된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거든요. 1년 내지 2년 정도 생각하고 임플란트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까 하고 많이 고민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렵지 않다가 최근 그 몇 년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전자장비가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대략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이후로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근래 들어서 2010 코로나 터진 이후죠. 오히려 그 이후에 들어서 더욱더 세상 모든 전자장비가 발달하는 것처럼 의료 전자장비도 그 당시에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많이 조금씩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치아를 발치한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할 때 네. 사실은 생길 수 있는 뭐 문제점이나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하는 것과 지금 바로 되는 임플란트 했을 경우에 크게 주의점은 달라질 건 없습니다. 유일하게 주의할 점이라면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로 된 임플란트 경우는 모든 분들이 치아를 넣었다고 이제 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제 씹지 말라고 권하긴 하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주의 사항처럼 뭐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한 이후에 금연, 이제 금주 그리고 무리한 운동
혹은 사우나, 수영 이런 것들은 뭐 금지되는데 이거는 바로 되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 이후에 좀 금지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어떤 환자들에게 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바로 되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자분들이 원하시긴 하지만 특별히 좀 더 유용하신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예. 앞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가장 이제 추천해 드리는 분은 이제 앞니가 상실되신 분입니다. 앞니 상실의 이유는 앞서 사진을 보신 것처럼 이제 치아가 썩는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이 앞니 한두 개 상실되는 이유는 사고입니다. 우리가 사고 나서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인데요. 앞니가 상실되신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치아가 하나 비어 있으면 상당히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또 빈 채로 아까 보신 것처럼 몇 개월 있어야 됩니다. 혹은 비지 않더라도 임시 틀니를 만들어 주는데 상당히 사용하기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셨을 때 저희는 바로 이제 치아를 넣어 드리는데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유연하시고요. 실제로는 병원에 있으면 일주일에 한 두세 분 정도는 저렇게 앞니 상실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사고에 의해서 앞니 상실은 되게 흔한 일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분들은 치아가 꼭 있어야 되는 직업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영업 분직에 있으신 분들은 치아가 없으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은 이미 치아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너무 치아를 뽑을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몇 달씩 몇 년씩 참고 있으십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전체를 치아를 뽑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흔한 일이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있으셨는데요. 바로 되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아를 뽑고 바로 이제 보철을 넣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들은 이제 틀니가 불편하신 분들인데요. 치아가 많이 상실되면 예전에 어쩔 수 없이 틀니 하였지만은 지금은 임플란트를 하는 게 훨씬 더 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또 틀니를 하실 정도의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셨을 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또 틀니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틀니가 불편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틀니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한 이후에 바로 이제 치아가 들어가는 바로 되는 임플란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임플란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좀 해답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진짜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사실 비용적인 면도 좀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임플란트를 하려고 예전에 치과를 갔었는데 잇몸뼈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임플란트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못하는 분들이 있죠. 잇몸뼈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잇몸뼈가 안 좋으면 임플란트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뼈가 부족할 때 뼈를 이식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뼈를 이식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이 매우 발전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도 그렇지만은 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더 이상 못 심는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예전 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을 100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바로 치아를 넣으려면은 대략 처음에 한 70에서 80 정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뼈가 약하신 분들은 이 힘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즉 치아를 바로 넣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뼈가 약하신 분들은 일반 임플란트를 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무리가 없고요. 대신 바로 되는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바로 되는 임플란트 역시 일반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똑같이 전신 질환에는 이제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전신 질환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임플란트는 수십 년 동안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신 질환은 큰 걱정 없이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큰 걱정이 없다는 것이 전신 질환이 있으신 경우 수술할 때는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바로 되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은 몇 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지. 제 생각에는 점심시간 12시에 가서 12시 50분까지 딱 50분만 걸리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반차도 안 써도 되고요. 바로 되는 김에 실제로는 어떤가요? 물론 저렇게 가능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2, 3년 내로는 저렇게 또 변하지 않을까. 최근에 아주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럴 거 싶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은 이 치아 하나, 즉 임플란트 한 개 식립하는데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아를 장착하기까지는 대략 짧게는 1시간, 길게는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앞니 하나가 부러지신 분이 오셨을 경우에는 상담이나 이런 시간도 이제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략 2시간 정도면
내가 치과 문을 열고 들어와서 2시간 정도면은 치아를 장착하고 나가신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뭐 환자가 이제 기다리거나 좀 이런 게 없어야 되긴 하겠죠. 오, 생각보다 굉장히 그래요. 빨리 임플란트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궁금한 게 시술을 하잖아요. 바로 음식을 씹거나 먹을 수도 있나요? 네, 바로 이제 식사도 가능하긴 하신데요. 이거는 이제 환자분의 뼈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단단한 식사는 힘듭니다. 단단한 식사는 힘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니 한두 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앞니를 치아를 넣은 거는 이제 식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기 싫기 때문에 넣은 거지 식사 때문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금니 쪽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시되 대략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렇다고 하더라도 뭐 앞서 보신 것처럼 틀니를 10년 동안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치아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식사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겐 저희가 따로 좀 주의를 드리긴 합니다. 네. 살찔 수 있겠어요, 갑자기. 바로 뭐 임플란트를 저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략 뭐 한두 달만 지나면은 보통 5kg에서 10kg 정도 체중이 불어서 오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루 만에 모든 치료가 끝나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로 되는 임플란트를 떠나서 임플란트 치료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완치라는 치료가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내가 치료하는 순간부터 치료의 시작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팔이 부러졌으면은 이제 팔이 다 붙어서 이제 깁스를 풀면은 다 치료가 끝난 거죠. 하지만 임플란트는 이런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어떤 기계 장치 하나를 넣은 겁니다. 즉 내가 뭐 차를 구입하거나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랬을 경우에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플란트를 하루 만에 끝났더라도 저희가 한 달, 2달, 3개월, 5개월, 그리고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이제 환자분을 다시 병원에 내원하시게 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관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뭐 보철 교체한다던가 다른 이제 시술들이 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검진이 진짜 답이네요, 그죠?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원장님 혹시나 그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원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이렇게 행복하고 미소 지을 때가 환자분들이 미소 지을 때인 것 같은데 어려운 환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례에 따라서는요. 뭐 지금은 저런 사례가 더 이상 어려운 사례가 아니었는데 아주 초창기에 진행하였던 환자분입니다. 보시다시피 고령이시고요. 류마티스 당뇨, 고혈압, 그리고 항암 치료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치아와 잇몸이 거의 닿고 있어서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 위턱과 아래턱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위턱과 아래턱의 관계를 다시 만드는 데만 한 달에서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처음 찾아오신 이유는 합천 쪽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되게 치과를 좀 자주 내원하시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한두 번만에 다 끝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전신질환도 많으시고 거의 모든 악조건을 다 가진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이분이 많이 좀 기억에 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으시거나 혹은 이제 짧게 내원하시더라도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상태입니다. 관리가 또 진짜 중요하잖아요. 임플란트도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임플란트를 받으신 분들 평소에 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치료는 완치가 아닙니다. 임플란트 수술이 다 끝나고 내 몸에 이제 치아, 즉 보철까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역시 또 다른 치료의 시작이라 보셔야 되는데요. 또 다른 치료라는 건 이제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와 조금 다른 게 임플란트는 썩지 않습니다. 쇳덩어리죠. 썩을 일이 없습니다. 대신 임플란트 근처에 있는 잇몸, 즉 치주염은 똑같이 걸립니다.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수명은 이 임플란트 주위염, 즉 임플란트 근처 치주염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관리해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 스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병원은 매일 올 수 없습니다. 네. 환자 스스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환자 스스로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칫솔질이 아니라 치간솜과 치실을 사용하는 겁니다. 칫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썩는 거를 좀 막는 거에 최적화된 방법이고요. 치실이나 치간솔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걸 막는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3분에서 5분, 뭐 길게는 10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자신의 잇몸 사이사이를 잘 치실이나 치간술을 이용해가지고 닦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적인 병원 방문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셨으면 당연히 병원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마다 병원에 한 번씩 내원하시라고 하실 겁니다. 이때 내원하시면은 지금 뭐 사진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임플란트는 다 나사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나사를 풀거나 그래서 안에 이제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차로 치면은 이제 기름칠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런 걸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걸 해주어야 이제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귀찮다고 내가 왜 이제 치료 끝났으면 이제 안 가면 되지 왜 가냐 해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자신이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다는 거는 치아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건데 임플란트도 그렇게 관리하시면 절대 오래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해놓은 이가 한 2개 정도 되는데 치과 안 간 지 한 7, 8년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서 관리를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게다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좋은 말씀해 주신 지진우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